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제 애청자 여러분들은 5월 22일, 12일이 아니라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달력을 살펴보면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건 없거든요. 하지만 가상화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이날이 피자데이죠. 피자데이. 바로 15년 전, 그러니까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개발자 라스줄루 헨 예치가 온라인 포럼에 이런 글을 올렸죠.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고 싶다.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하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영국인이 파파존스에 전화를 걸어 10,000비트코인에 피자 2판을 대신 배달시켜줬다고 합니다. 아니 10,000비트코인? 당시만 해도요 10,000 비트코인은 약 41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왜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0.0041달러. 아이고, 15년 전에 이것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1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또다시 넘어섰잖아요. 따라서 어이구, 이 피자 2판 가격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조 4천억 원. 이게 말이 됩니까? 1조 4천 원짜리 피자를 시켜줬던 셈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또다시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격 급변동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역할이 한정돼 왔었잖아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서 관심을 끌었던 엘살바도르조차도 지난 1월 IMF에 14억 달러를 빌리면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지위를 철회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가상화폐 기반의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식당 등에서 음식값을 내요. 게다가 요 사실도 아시나요? ATM 있잖아요. 현금 일출기. 근데 현금 일출기에서 쓸 수 있는 게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일명 가상화폐 ATM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이거 위험한 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논란 이번 대선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일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면 재미난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블로그나 SNS에 가끔 올라오던데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가상화폐 ATM. 지난해 12월부터 등장했는데요. 이 ATM을 운영하는 업체 다윈 KS라는 업체더라고요. 이곳에서는요.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가상자산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시세에 맞춰서 현금을 ATM에서 준다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실생활에서 법정화폐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ATM처럼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예외 허가를 받아
외국인들만, 그러니까 여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권 말고 외국인 여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이 여권만 있으면 은행에 방문하거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디지털 지갑 또는 선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요게 환전, 충전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인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에 이미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선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여행 많이 하시는 외국인들이 이런 코인 환전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 이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용한다는 거죠. 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요. 어이구, 남대문 시장만이 아니더라고요. 스타벅스, 코엑스몰, 해운대, 신라스테이 이런 데에도 이게 설치돼 있고요. 설치된 곳 한 10곳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 국민들, 한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처럼 해외에는 이런 가상화폐 ATM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외에 가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ATM은요. 현재 70개국, 지금까지 통계를 살펴보니까 39,094대가 운영 중이래요. 어이구, 생각보다 많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여행 가는 홍콩에 172대나 있고요. 필리핀에도 44대, 대만에도 21대,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여행 많이 가시는데 일본에도 3대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ATM밖에 이용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인이 국내 식당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홍콩계 레도페이라고 있거든요. 이 레도페이가 이미 국내에 상륙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이런 고객 신원 확인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레도페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가상 카드는 10달러만 내면 즉시 발급이 되고요. 아이폰 이용자는 이걸 애플페이에 등록해서 결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물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같은 실물 카드를 직접 받고 싶으면 100달러를 내야 되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발급에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레도페이 어디서 쓸 수 있느냐?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어이구,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3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가맹점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이 이런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레도페이,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가상화폐 ATM,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미국 달러나 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이 안전자산 가치와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게 화폐라고 이름이 붙기는 하지만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 아닙니까? 결제했는데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이걸 어떻게 화폐로 쓰겠어요? 리스크가 너무나 컸다는 거죠. 게다가 처리 속도도 좀 느리고요. 수수료도 꽤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쓰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이게 안정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러와 금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시킨 이유가 바로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제하고 취소도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 자산을 담보로 삼은 테더나 USDC가 대표적이거든요. 이 발행업체가 1달러짜리 코인을 판 돈으로 미국 국채, 이거 안전자산 아닙니까? 미국 국채를 사놓고 언제든 다시 현금을 돌려주는 구조, 요거를 확보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별도의 환전 없이 실시간으로 사실상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온 오프라인 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달러를 결제를 할 때 카드사나 은행의 환율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요것만 내는 게 아니죠. 통상 고시 환율에 이 추가로 붙는 게 있어요. 1에서 2%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잖아요. 환전 마진을 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또 플러스 1에서 2%에 달하는 해외 이용 수수료까지 또 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결제액의 2.5% 정도를 카드사나 은행에 더 내야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쓰게 되면 생돈 2만 5천 원 정도 뜯기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카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결제 순간 실시간 시장 환율이 적용되거든요. 즉, 요 얘기가 뭐냐? 환전 마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결제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레드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1%. 따라서 100만 원 정도 긁게 되면 앞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원을 떼가는데 여기에서는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가상화폐 ATM도 비슷할까요? 은행 수수료와 동일하거나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4시간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보다 빠르고 단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액수가 많아도 얼마든지 달러로 보내려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가상화폐 AT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알게 모르게 알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윤석열의 내란,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넉 달 사이에 해외로 유출되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어이구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85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고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까지 감안하면 유출입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ATM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스테이블 코인 하면 떠오르는 악몽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테라루나 사태, 이 권도영이 저지른 이 테라루나 사태, 이거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권도영이 무려 58조 원, 와, 장난도 아니죠. 58조 원의 손실을 일으킨 게 요것도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권도영의 테라루나 같은 알고리즘 방식이거든요. 이 담보자산 없이 알고리즘, 수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발행량을 조절해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라는 뻥을 쳐가지고 크게 해먹은 거 아닙니까? 물론 계산대로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하지만 알고리즘 오류나 급격한 시장 변화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권도영이 이거 계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게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두 번째도 있거든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방식은 암호화폐 담보형. 이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가격 변동이 매우 극심하잖아요. 따라서 이 암호화폐 담보형 이것도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달러, 금 이런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한다는 거예요. 발행량만큼의 법정화폐를 은행 등에 보관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담보자산, 우리가 은행에 이만큼의 달러, 이만큼의 금 가지고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하고 있냐는 거죠. 발행사가 약속한 담보 자산이 제대로 은행 등에 보관되고 있는지,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1위 업체 테더 같은 경우에는 1,100억 달러 정도를 미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부도 깠더라고요. 근데
이런 1,100억 달러 규모, 요거는요, 우리나라나 독일 정부 뿐만 아니라 웬만한 OECD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것보다 많기도 하고요. 이 덕분에 테더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지금까지 장점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앞서 한번 언급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따라서 자금 세탁, 마약 등 이런 불법 거래 이런 데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창용 하는 총재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대체제이기 때문에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통화 주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금이 주로이지만 미국 국채, 달러 기반 아닙니까? 이게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방송 3월 10일자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한다면서 포트녹스를 언급한 진짜 이유는 이 편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달러의 지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러를 누구든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달러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른 통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땐 우리나라 원화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요즘 개콘보다 더 웃긴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는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벌써 이 점을 캐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조성을 위한 신속한 제도화 추진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달러 기반 또는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는 거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불안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 감시해야 한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고 촉구한 거죠. 이에 대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빨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 같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점점 스며들고 있잖아요. 오늘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15년 전 피자데이가 조만간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환에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궈선 안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나쁜 인식이 아직도 있는데요.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